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주간은 조합표 제가 게시글에 올렸었죠. 조합표를 패스를 냈고 정식 조합표가 안 나갔던 날이었고 제가 관전밴용으로 KT 일반승하고 썸마인 2.4배 나오는 거 5만원 정도 까고 보겠다 이렇게 써서 올렸었죠. 근데 어제 진짜 정관장 프렌이 저는 어제 진짜 거짓말 조작 소스 돋는 줄 알았어요. 정관장 프렌이 진짜 100이면 100 다 몰리는 그냥 누구나 다 보는 경기였습니다. 그래갖고 저도 야 이거 정관장 프렌 왜 이렇게 몰리지 뭐 소스도나? 이 생각까지 들어가지고 어차피 정식 조합표 안 나가서 다행이다 한편으로 이 생각했는데 KT가 그냥 일방적으로 대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되게 잘 피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운이 NBA로 좀 이어졌으면 더 좋았을 건데 오늘 영상픽 제가 오늘 5개 말을 했거든요. 결론적으로 하나하나 좀 살펴보자면은 브루클린 일반승으로만 접근을 하겠다. 브루클린 승 그리고 뭐였지 두 번째 경기가 오클라호마 언더로만 접근을 하겠다. 이게 뒤졌고 이거 틀렸고 그러고 근데 내정지가 오네요. 잠시만요. 경기가 뭐 있었는지도 지금 방금 봐놓고 클블 마엔도 뒤졌습니다. 그리고 휴스턴 경기는 마엔 언더 본다 그랬는데 둘 다 맞았어요. 그죠? 마엔 언더 다 맞았고 샌안토니오 경기 언더만 이것도 맞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 둘셋 4개 맞고 2개 틀린 건데 이거를 적중을 못합니다. 와 이게 딱 오클라호마 언더 클벨 마인이 딱 한 조합씩 딱 껴있었어요. 클벨 마인 브루클린 승 같고 아니 클벨 마인이래. 클벨 마인 브루클린 승 같고 오클라호마 언더 휴스턴 마인 같습니다. 야 이게 참 우선 조합은 4개 맞고 2개 틀렸는데 적중 못하면 우선 조합은도 없었던 거고 우선 오클라호마 언더는 제가 무조건 분석을 개실패한 거죠. 대놓고 잘못 본 경기였죠. 스몰 라인업 주바치를 그냥 빼버리고 극단적으로 맞불러 올 줄은 상상도 못했고 그러니까 스몰 라인업 대전 나오면 무조건 해고합니다. 막 1쿼터 50점도 안 넘겼는데 2쿼터 스몰 라인업 구동하니까 바로 70점 나왔죠. 이런 것처럼 이 스몰 라인업 맞불렀는다. 그러니까 오클라호마 경기는 당분간 언더는 조심해야 될 듯. 얘네가 지금 당분간 계속 최송그랜이 8주 이상 부상을 끊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얘네 오바 위주로 좀 째려야 될 거야. 이제 오클라호마는. 그러니까 센터가 어리버리하면은 바로 빼버리고 스몰라인은 맞불러 버리더만. 그리고 클리블랜드 마에는 이거는 진짜 할 말이 많죠. 야, 이거는 솔직히 좀 억까한 게 도노반 미첼이 수비수 다 제끼고 빈 골대였거든요. 빈 골대. 여기서 이렇게 덩크 찍는데 여기서 오바값 숑 떨다가 덩크 팅했어요. 1.5 차이로 프렌드했기 때문에 이것만 들어갔으면 2점 슛이잖아요. 그러면은 마인데스 가능성 충분히 높았죠. 하이라이트 필름 만들겠다고 오바값 숑 떨다가 이거 덩크팅 해가지고 진짜 도노반 미첼 상당히 좋아하지만 많이 아쉽습니다. 어찌됐건 어제 주간은 적중했다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 잘 피했고 NBA 같은 경우는 많이 운이 없었는데 내일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좀 운 좀 따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보스턴하고 애틀란타 경기. 자, 그리고 오늘부터는 NBA가 좀 특별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NBA 컵, 그러니까 전 시즌, 이 시즌 토너먼트였죠. 그게 이름이 바뀐 건데 이 NBA 컵이 오늘부터 시작돼요. 근데 모든 경기가 이 컵 경기가 아니라 딱 2경기만 컵 경기인데 저는 컵 경기는 우선 좀 더 배팅을 하기에 메리트가 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제일 엿 같은 결과가 뭡니까? 뭐 가빗이 들어가가지고 프렌 찍히고 막 가빗이 타임 통가빗이 나와갖고 오바 날게 언더 나버리고 언더 날게 오바 뜨고 막 이런 게 제일 싫은 현상인데 컵 경기는 그런 걱정이 좀 덜하죠. 아무래도 좀 정말 그냥 일반적인 리그 경기보다는 체력 안배 이런 거를 좀 뒷전으로 생각하고 당장의 승리를 위해서 좀 몰두할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그죠? 이 경기 컵 경기가 아닙니다. 보스턴하고 애틀란타 경기는 그냥 일반 정규 시즌 리그인데
보스턴이 최근에 좀 부진합니다. 3경기 연속 지금 야투율을 리그 평균 미만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좀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스턴이 좀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애틀란타는 에이스 트레이 영이 오늘 경기에서 결장을 확정하면서 가뜩이나 부상자가 많았던 애틀란타인데 이 트레이 영까지 결장을 하면서 좀 부상병동 뉘앙스를 이제 풍기게 된 애틀란타죠. 그러면서 원래 보스턴하고 애틀란타가 경기를 하면은 230은 무조건 기본 디폴트로 깔고 들어가야 될 경기가 220대를 받은 이유가 이 트레이 영의 결장 여파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스턴이 지금 3경기 연속 야투 박았고 뭐 이런 게 있었지만 그래도 전 시즌 홈에서 승률 90%였던 보스턴이 지금 이렇게 부진이 계속 길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올 시즌 수비 지표 자체가 리그 최하위권 그리고 가뜩이나 부상병동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애틀란타 상대로 좀 반등하기에 제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경기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양팀 맞대결이 있었었죠. 그때 이때 애틀란타가 이 백투백 두 번째 경기라는 특이사항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전반에만 보스턴이 22점 차를 만들면서 거의 3쿼터 중반 정도부터 애틀란타가 100개 올리고 주전들 다 빼버린 통가비지가 나왔던 그런 경기가 나와서 제가 이것 때문에 마팅이 갔었죠. 오바 갔다가 그 가비지 언더 생 언더 나와가지고 후반에 100점도 안 나왔잖아요. 그래갖고 언더 떴던 거. 그래서 근데 어찌됐건 백투백 여파가 있었고 근데 애틀란타는 그때는 애틀란타 홈이었거든요. 그 경기는 여기 보시다시피 애틀란타 홈이었는데 애틀란타라는 팀은 이 트레이 영 체제가 갖춰진 이후로 원정 성적이 굉장히 나빴던 팀입니다. 22년 시즌에도 원정 승률 41%였죠. 전 시즌에도 36%였죠. 올 시즌에는 25%로 원정 승률이 5할을 넘긴 적이 없었던 팀이거든요. 가뜩이나 더 약해지는 원정에서 실점이 비약적으로 기본적으로 127점은 때려 맞고 시작하는 이 원정 애틀란타인데 저는 보스턴이 이건 테이텀이 결장할 가능성 충분히 있긴 하거든요. 야니스 토쿤보가 3점 쏘는데 발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야니스 토쿤보도 엄청나게 욕먹고 있죠. 근데 저는 테이텀이 결장을 하더라도 오바 쪽으로 메인 볼게요. 220대면은 애틀란타 경기라는 것 자체가 220대라는 게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홈 보스턴이 애틀란타 상대로까지 야투를 막 지지부진하게 기록할 것 같지 않습니다. 메인으로 오바 보고 서브는 보스턴 마인입니다. 보스턴 마인이 우선 테이텀이 결장할지 출전할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점 거의 15.5예요. 거의 올 시즌 제일 최다 핸디캡 기준점을 받은 건데 이 경기를 테이텀이 나올지도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마인을 메인으로 본다? 이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인으로 오바, 서브는 보스턴 마인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디트랑 마이애미 경기인데 우선 상대 전적이 제일 인상적인 매치업입니다. 마이애미가 상대 전적 7연승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디트한테 상당히 강했습니다. 근데 올 시즌 디트가 담당 일진이었던 애틀 상대로도 연패를 끊어냈었잖아요. 애틀란타도 디트 상대 7연승률 똑같이. 근데 오늘 1점 차로 디트가 이기면서 연패를 끊어냈었죠. 그러니까 분명한 건 디트로이트가 전 시즌보다 무조건 더 훨씬 나은 팀이다. 라고 보기엔 적절한데 근데 디트가 솔직히 이거 마이애미는 지금 1옵션 에이스인 지미 버틀러가 막 결정하는 경기라서 마이애미 승도 어찌됐건 상대 전적 보고 들어갈 만한 경기는 되지만 굳이 따지면 저는 언더가 좀 더 메리트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디트가 의외로 되게 언더선이 상당히 진합니다. 이게 올 시즌 11경기 치렀거든요. 총 디트로이트가 3오바 8언더였어요. 3오바 8언더. 압도적인 언더를 기록하고 있고 70% 이상의 언더 확률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고 얘네가 오반한 경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전 딱 3번 오반했었죠. 보스턴전하고 뉴욕전하고 애틀란타전 이 3경기가 오바였어요. 나머지는 다 언더였고 그러니까 이 경기들을 좀 신중하게 분석을 해보자면은 뉴욕전에는 디트로이트가 98점밖에 못 냈는데 오바 떴거든요. 이날 뉴욕이 야투가 쏘는 족족 들어가고 128점 내가지고
뉴욕 혼자서 오바 만든 게임이었고, 애틀란타랑 오바 띄운 거는 그냥 애틀란타가 너무나도 그냥 기본적으로 DNA 자체가 템포 빠르고 엄청나게 달리고 수비는 되게 젬병이고 이런 팀이라서 쿵짝 맞아가지고 해고바 경기 띄운 거고, 그죠? 그러고 또 하나 오바 났던 경기가 뭐 보스턴전에는 디트로이트가 올 시즌 제일 잘하는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스턴한테 거의 역전까지 해냈을 만큼 굉장히 접전 구도로 끌려갔을 만큼 올 시즌 디트가 터진 날 제일 잘한 날이었단 말이죠. 그 세 경기 말고는 다 언더였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디트가 엄청나게 잘하는, 야투가 엄청나게 터지는 그런 경기가 아니면 제일 가능성 높은 건 언더 쪽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이애미는 아시겠지만 전통적인 언더 성향 팀으로 가장 오랜 기간을 유지해온 게 바로 마이애미입니다. 마이애미는 아주 과거 전통적인 언더 팀이었어요. 정말 그 르브론 에라 때도 우선 오바보다 언더를 많이 찍던 팀인 건 분명했고, 그러니까 마이애미라는 팀 자체가 물론 언더 성향의 거의 진또배기 같은 그런 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이애미는 당연히 수비가 좋고, 그리고 작전 타임 이후로 상대한테 스코어링 런당하면은 이 스포일라 감독이 워낙에 명장이다 보니까, 아시죠? 스포일라 감독은 원래 분석원 출신이에요. 스포츠 경기 보면서 분석원을 해가지고 스포츠 구단한테 이 전력을 뭐 보고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감독 돼가지고 인간 승리한 그런 감독인데, 그 감독이 되게 명장이고 유능한 감독이에요. 스포일라 감독이. 그래갖고 이 감독이 작전 타임 하면은 상대 공격 전술 완벽하게 틀어막는 수비 전술을 꺼내오고, 물론 실패하는 경기도 왕왕 있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경기가 디트가 마이애미 상대로 대량 득점할 가능성은 한 30% 미만일 것이다. 마이애미도 지금 결국에는 얘네 지금 공격 옵션이 많이 소멸됐어요. 버틀러가 없음으로써. 그러면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 로지어, 버틀러가 없으면 솔직히 드라이브인 자원이 솔직히 많이 없어지는 겁니다. 가뜩이나 하케즈 주니어도 복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출전 시간 관리가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마이애미 역시도 대량 득점을 할 가능성 떨어진다. 그럼 저는 이 경기는 언더메인으로 보는 게 제일 나은 접근이라고 봅니다. 언더. 올랜도랑 샬럿 경기도, 이 경기도 원래 언더 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기준점이 낮아도 너무 낮습니다. 210대 초반 받았는데, 자, 우선 상성적으로 샬럿이 지금 센터가 없고, 지금 그랜트 윌리엄스가 센터 골밑을 지키는 상황이잖아요. 올랜도는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NBA에서 가장 신장이 큰 팀이고 키가 제일 큰 팀이 올랜도거든요. 자이언츠 군단. 그러니까 올랜도라는 키가 큰 팀한테는 좀 이 센터 없는 게 더 두각될 가능성이 높죠. 올랜도가 더 쉽게 득점을 완성하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이거는 저는 언더는 지금 샬럿이 언더 줄을 타고 있어요. 샬럿이 지금 5연속인가 언더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샬럿 경기는 어지간하면 지금 언더 줄 타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배팅인데, 이거 홈에서 지금 올랜도가 올 시즌 4경기 치렀거든요. 4경기 치러가지고 얘네가 모든 경기 4경기 모두 115득점 이상을 거뒀습니다. 이 3경기는 다 원정 경기였고, 홈에서 치른 경기를 오신 4번 다 115점을 넘겼단 말이죠. 그래서 올랜도가, 이게 기준점이 210대 초반인데 올랜도가 또다시 115점 넘기면은 샬럿이 100점 밑으로 득점력을 박아버려야 완전히 꼭 고꾸라져야 언더 나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언더는 솔직히 쉽게 들어갈 수가 없고, 저는 올랜도 마인이 좀 더 나은 선택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올랜도가 올 시즌 홈에서 전승인데 다 이겼는데, 다 거의 다 대승, 뭐 마진 자체가 지금 넘사벽입니다. 지금 두 경기 연속 지금 근 20점 차로 승리하고 있죠. 올랜도가. 오늘도 결론적으로 휴스턴 마인이, 오늘 딱 4경기 있었던 것도 휴스턴 마인이 저 역시도 좀 쫄았어요. 그렇게 막 제일 좋게 볼 그럴 경기까진 선택을 못했던 게 기준점이 여파거든요. 이 13.5라는 가비지 프레임 찍을 수 있는 기준점이다라는 이런 기준점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솔직하게. 가비지 프레임 제가 올 시즌에 안 당했으면 모르겠는데 그 오클라호마 한번 당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게 두려운 건데 뭐 이 정도 기준점 6.5, 7.5 이 정도 받을 건데 저는 올랜도가 홈에서만큼은 대승빈도가 상당히 높은 팀이라서 마인 접근은 충분히 괜찮아 보입니다. 필라랑 뉴욕 경기가 컵 경기예요. 이 경기 컵 경기고 그러고 이따 골스랑 댈러스 경기 이 두 경기만 컵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컵 경기가 거의 그 전 시즌, 이 시즌 토너먼트랑 뭐 막 규정 같은 게 막 확 바뀐 건 아니고 딱 결승전만 그 정규 시즌 리그에 포함이 안 되고 나머지 경기들은 모두 이 정규 리그 경기에 다 포함이 되는 그 시스템도 똑같습니다. 우선 이 경기가 엔비드가 복귀가 거의 확정이에요. 확정적이고 지금 뭐 로또와이어 인저리 리포트는 여전히 아웃되어 있지만 제가 해외 소식 찾은 거에 의하면은 엔비드가 이번 경기부터 출전을 한다라는 좀 소식을 접했습니다. 엔비드가 만약에 징계로 결정을 하면은 이건 뉴욕 승을 굉장히 좋게 봤을 경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필라는 이 직전 경기 샬럿전도 연장전 끝에 진짜 간신히 승리를 하면서 폴 조지 완전히 제일 못하고 그러면서 얘네가 홈에서 첫 승리를 거뒀지만 이거 지금 뉴욕도 지금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죠. 최근 5경기 2승 3패 패가 더 많고 근데 그럼에도 경기를 보면서 좀 흐름이라든지 뭐 스코어링 런을 만드는 빈도라든지 이런 거를 살펴볼 때 뉴욕이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엔비드만 없었다면 뉴욕 승을 괜찮게 봐도 되는 건데 저는 솔직히 이 경기는 좋게 볼 수가 없는 경기라고 봤거든요. 그나마 컵 경기라서 분석 진행하는 겁니다. 저는 이 경기는 주력 조합표에 갈 마음도 없고 그냥 소액으로 반전bet 할 거예요. 오바로. 왜냐하면은 기준점이 210대 후반 받을 거예요. 218, 219 이 정도 언저리 받을 건데 저는 차라리 그냥 오바 까고 보는 게 낫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거 언더 날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경기예요. 그냥 한 돈 5만 원 정도만 그냥 컵 경기니까 무조건 봐야 되긴 하거든요. 왜냐면 컵 경기는 기존 정규리그랑 어떤 흐름이 다를지 이런 거를 꼭 살펴야 돼가지고 관전은 해야 되는데 배팅 안 하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오바만 한 5만 원 정도 까고 볼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왜 오바로 굳이 깔 거냐면은 우선 원정에서 뉴욕이 올 시즌 오바 성향이 진해도 많이 진한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뉴욕이란 팀은 얘네가 원래 언더 성향의 팀이에요. 근데 올 시즌에는 이 센터 자리에 구멍이 뚫리면서 오바를 많이 띄우고 결론적으로 지금 오클라호마도 오늘 보여줬지만 기준점이 210대 후반 받고서 250 몇 점 나는 해고바 경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몰 라인업 팀들은 결국에는 언더보다는 오바 낼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왜냐하면 스몰 라인업 가지고 지공농구는 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템포 빠른 제일 쉬운 루트가 그 속공 득점이다 보니까 그 속공을 노리는 제일 좋은 수비는 스틸이 오늘 오클라호마가 제대로 보여줬듯이 스틸 해가지고 바로 속공으로 이어지는 이게 제일 쉬운 득점 루트인데 뉴욕 역시도 그럴 수밖에 없는 라인업이에요. 카렌 서니 타운스 말고는 거의 사실상 빅맨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카렌 서니 타운스가 엄청난 수비수는 아니고 디펜더는 아니고 그러면은 뉴욕도 지금 스몰 라인업 구사가 불가피하고 얘네 그럼 뉴욕이 템포 지금 빠르게 하니까 지금 원정 경기에서 오바 이렇게 찍고 있는 겁니다. 실점이 굉장히 많아요. 원정에서. 자, 승보다 패가 더 많은데 오바가 훨씬 더 많이 찍혔다? 그럼 원정 경기에서 뉴욕은 실점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필라가 그럼 과연 대량 득점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게 좀 의구심이 좀 많이 남죠. 엔비드가 복귀 전부터 엄청나게 잘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좀 어불성설이고 맥시가 있었으면 저는 오바를 기본적으로 볼 것 같아요. 기본 정도로. 맥시가 없기 때문에 팀 내에 완전히 제일 오바를 잘 내줄 수 있는 자원이 맥시가 없다라면은 이거는 오바를 좋게 볼 수 있는 경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양 팀 전 시즌 정규 시즌 맞대결도 4번 다 언더였고 그래서 이거 데이터적이나 뭐나 오바는 그냥 진짜 그냥 재미용 즐기기용으로 까고 보는 겁니다. 골스랑 댈러스 경기도 컵 경기예요. 이 경기도. 그러니까 완전히 이 컵 경기는 좀 중요합니다. 무조건 좀 클레이 탐슨도 어제자 인터뷰로 뭐라 그랬냐면은 골스랑 친정팀과의 첫 맞대결 그런 거에 의미 부여하지 않는다. 내일은 컵 경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승리를 해야만 하는 경기라는 걸 인지하고 그것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컵 경기는 달라도 좀 다르다라는 점
그러니까 선수가 직접 현역 선수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다라는 발언을 했을 정도로 댈러스는 라이블리가 GTD로 변경되긴 했지만 계속 결장 중인 상황이었고 PJ 워싱턴이 결장하는 것도 굉장히 뼈 아프다라고 봐요. 얘가 지금 평균적으로 내고 있는 평균 득점이나 뭐 리바운드 이런 거랑 별개로 왜냐면은 지금 댈러스가 이 라이블리랑 PJ 워싱턴 결장 뜨고 나서 식스맨들의 볼륨이 완전 처참한 수준입니다. 식스맨들이 경기당 거의 10점 넣어줄까 말까 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정도로 댈러스의 지금 식스맨 타임이 아주 불안하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골스한테는 이게 더 치명적일 올 시즌 식스맨 마진 랭킹, 득실 마진 랭킹, 가장 상대팀 상대로 점 스코어링 런을 많이 발생시킨 팀 1위가 바로 골스예요. 그 정도로 올 시즌 골스는 제일 식스맨이 강한 팀입니다. 그 정도로 얘네가 지금 PJ 워싱턴이 지금 결장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워싱턴이 결장하고 라이블리까지 결장하면 이거는 솔직히 많이 불리해진다 라고 생각하는 경기고, 자, 직전 경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지금 댈러스는 돈치치랑 어빙을 제일 먼저 떠올리잖아요. 돈치치는 올 시즌에 지금 4경기 연속 야투 40%대 이하 기록하고 있고, 돈치치가 올 시즌에 솔직히 평범 이하의 경기를 치르는 게 훨씬 많았습니다. 얘가 진짜 잘하는 경기, 돈치치가 오늘 터졌다 막 이랬던 경기 한두 경기밖에 안 돼요. 솔직하게 돈치치보다 어빙이 지금 솔직히 더 잘하는 게 사실이에요. 어빙이 직전 경기에 개인 야투 77.3% 기록하면서 43득점 득점했습니다. 거의 마이클 조던 빙의한 수준으로 농구했는데 그럼에도 졌죠. 댈러스가. 어빙 혼자서 3점 성공률도 70%대였어요. 근데 댈러스의 팀 3점 성공률은 여기 써져 있다시피 30.3%였습니다. 어빙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3점 25개 던져갖고 3개 넣었어요. 25개 던져갖고 3개. 그 정도로 지금 댈러스의 식스맨들이라든지 부가적인 선수들의 활약이 너무 미비한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땐 이건 팀 하더웨이 주니어 디트로이트한테 넘긴 거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근데 골스는 지금 라인업 뎁스 자체가 너무 두텁고, 그리고 커리도 보기 이후로 제 역할을 충분히 잘해주고 있고, 저는 골스 승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돈치치가 아직까지 확실한 리그 최고급 이 선수의 활약을 보여준 적도 솔직히 별로 없었고, 돈치치와 어빙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활약이 너무 나빠요. 그나마 이들 데리고 벤치 자원 데리고 해줘야 될 애들인 라이블리랑 PJ 워싱턴이 지금 PJ 워싱턴은 결장 거의 확정이고,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골스 식스맨 타임까지 이건 압도당할 가능성도 높고, 주전 싸움에서 무조건 댈러스가 이긴다는 보장도 전혀 없고, 그래서 저는 이건 골스 승이 무조건 맞다라고 봅니다. 골스 승 메인으로 언어바는 좀 어려워요. 골스가 지금 5연속 오바 타고 있거든요. 골스도 지금 오바 줄을 타기 시작했어요. 이 줄은 골스가 지금 흐름을 타면서 얘네가 이기면서 오바를 타는 거기 때문에 골스가 계속 잘한다고 보고 승의 오바 계속 물어가는 게 맞는데, 댈러스가 우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언더 성향이 굉장히 진하고 올 시즌 자체가 거의 70% 이상은 언더치고 있는 팀이고, 그리고 댈러스가 기본적으로 올 시즌 템포도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댈러스 때문에 언더 날 수도 있어요, 이 경기는. 그리고 컵 경기라서 엄청난 좀 플레이오프 모드, 컵 경기 첫 경기라서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고, 포틀랜드랑 미네소타 경기는, 야, 미네소타가 직전 경기 이 마이애미 전에서 버틀러도 없고 이렇게 버틀러도 없는 팀한테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게 4쿼터 한 3분 남고 이상까지는 AI 승률 기반이 92.7%인가 그랬어요. 미네소타 승말 확률이. 미네소타가 이길 확률 93% 정도 됐던 경기가 이게 역전당해서 터지는 거예요. 거의 한 8% 정도의 아주 낮은 확률이 터지면서. 이게 왜 역전당했냐면은, 이게 미네소타 경기가 끝나고 감독이 기자회견을 자기가 대놓고 얘기했거든요. 내 판단 미스였다. 내 잘못이다. 이건 선수들 잘못 없고 내 잘못이다. 이건 솔직히 맞는 말이긴 해요. 클러치 구간에 고베어 이거 빼버렸고, 그러고 마이클 콜리 계속 똥 싸고 있는데 계속 마이클 콜리 세깅 당하고 있는데 계속 코트 밟게 했고,
근데 이런 게 역전의 빌미를 제공한 건데 결국엔 지금 미네소타의 제일 불안 요소는 마이클 콜리의 에이징 커브가 너무 세게 왔다라는 점. 못해도 정도껏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크게 못한다라는 점. 팀에 민폐를 끼칠 정도로. 그 정도로 못해가지고 근데 미네소타는 아시다시피 포인트 가드 자원이 딱히 두텁지 않은 팀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콜리를 딱히 대체할 자원도 없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써야 되는데 마이클 콜리가 아무리 좀 못하더라도 지금의 포틀랜드한테는 좀 강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 포틀랜드 지금 3연패 과정 이거 다 마인당했고 다 거의 가비지급으로 썰려버렸고 얘네 역시도 워싱턴이랑 마찬가지로 3점 성공률 3경기 연속 터무니없이 박아버리면서 흐름 또한 최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틀랜드가 뭐 홈이건 원정이건을 떠나서 지금 포틀랜드가 워싱턴하고 둘이서 동부 제일 바보 팀은 워싱턴, 서부 바보 팀은 포틀랜드. 좀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가뜩이나 이게 상황상 제가 어제 그 정한장 프렌이 완전 개국민 픽이었어도 KT 승마인 본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11월 7일 날에 맞대 KT랑 정한장이 붙었는데 이때 1점 차로 정한장이 이겨서 역배 팀이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역배승을 냈다. 그럼 며칠 뒤에 맞대결은 또다시 역배 나올 가능성보다는 정배팀이 다소 좀 복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면서 KT 많이 본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얘네 상대 전적을 보면은 미네소타가 포틀랜드 상대로는 좀 찢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여요. 상대 전적 5연승 중이죠. 전 시즌부터 아예 한 번도 안 지고 다 이겼었던 게 미네소타인데 그냥 이겼던 게 아니라 포틀랜드가 원래 기본적으로 수비가 굉장히 좋은 팀입니다. 포틀랜드가 수비 지표 자체도 나쁘지 않고 뭐 스틸 개수나 뭐 디플렉션 수치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포틀랜드 수비 지표가 나쁜 팀은 아니에요. 근데 이 수비가 효과적으로 들어가는 팀이 있고 안 들어가는 팀이 있거든요. 안 들어가는 팀한테 대량 득점으로 하면서 마인을 당하는 거고 포틀랜드가 올 시즌 프렌 찍은 경기들만 살펴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어디 적어놨더라? 그러니까 포틀랜드가 올 시즌 역배받고 패배한 경기에서 프렌 찍은 게 이 올 시즌 7패했거든요. 총 7패. 7패 중에서 딱 2번 프렌했고 나머지 5번은 마인을 당했습니다. 이 2번 프렌 당했던 상대가 피닉스랑 뉴올리언즈 이렇게 졌지만 프렌을 찍은 이 두 팀이 바로 뉴올리언즈랑 피닉스였는데 이때 포틀랜드가 뉴올리언즈 상대로 150점밖에 안 하면서 프렌한 겁니다. 졌지만 프렌. 그러니까 득점을 완전히 충분히 억제를 했죠. 피닉스 상대로도 103점밖에 실점을 안 했어요. 피닉스가 103점밖에 못 냈다는 겁니다. 포틀 상대로. 그러면서 당연히 프렌 찍힌 거고. 근데 미네소타는 포틀랜드랑 지금 전 시즌부터 5번 맞고 올 시즌까지 다 115점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미네소타는 포틀랜드 상대로. 그 정도로 미네소타는 포틀랜드 상대로 포틀랜드의 수비에 전혀 고전한 적이 없이 다 수월하게 공략하기만 해왔던 팀입니다. 가뜩이나 제가 아까 KT 정한영 얘기를 왜 했냐면은 얘네가 직전 경기를 되게 분하게 졌잖아요. 92% AI가 분석한 92% 승률을 역전당해서 졌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 모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다음 경기는 그러니까 미네소타도 충분히 프로권 팀이고 강팀이잖아요. 포틀랜드한테 지면서 연패 탈 일은 거의 없을 것이고 그 가뜩이나 상대 전적 5연승에서 미네소타는 포틀랜드만 만났던 115점 이상 꾸준히 다 쑤셔줬고 그럼 포틀랜드가 지금 이 야투 흐름으로는 얘네가 100점도 버거운 수준이니까 미네소타 마이메인 정답이죠. 미네소타 마이메인으로 서브 오바 쪽으로 볼게요. 오바 쪽. 자, 선생님들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운이 없었죠. 도노반 미첼 덩크팅만 안 했어도 충분히 적중을 할 수 있었던데 조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경기가 많이 없었던 날이다 보니까 4경기밖에 없었던 날이다 보니까 그렇게 금액을 막 세게 가신 분은 별로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일이 좀 중요하죠. 경기가 좀 많은 날이니까 내일 좀 잘 접근해서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